이걸 이해 못하시고 무조건적으로 열심히 준비해서 다시 도전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데, 그렇게 되면 아쉽지만 정말 열심히 노력하셔도 안 될 확률이 높아요. 이 부분 정말 중요하니까 꼭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돈 버는 레시피의 양희환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부상한 정부지원금 1억 받는 거 실무적인 부분 3가지 말씀드렸는데, 처음 정부지원 사업을 접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한 큰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은 처음 접하시는 분들 말고 이미 정부지원 사업을 한 번 받았는데 잘 안 돼서 또 한 번 받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꿀팁들을 다시 또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번에서 좋은 꿀팁들 많이 나갔었죠? 오늘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여러분들이 이런 꿀팁들을 모르는 상태에서 다시 한번 똑같이 신청하신다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될 확률이 높으니까 오늘 영상을 보시고 1+1으로 또 한 번 어떻게 받아갈 수 있는지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예비 창업 패키지로 이미 A라는 아이템으로 받았어요. 그런데 또 한 번 받기 위해서는 이 아이템을 똑같이 쓸지, 아니면 약간 변형해서 써야 될지, 아니면 아예 새로운 아이템으로 써야 될지 고민이실 텐데, 어떤 경우든 이미 한 번 받아본 경험이 있으시다면 여러분들이 그 지원받는 돈으로 개발을 하거나 런칭을 하셔서 어떤 결과들이 있으셨을 거잖아요. 그 결과물이 있으신 분들에게 먼저 해당되는 이야기인데, 맛있는 거 사 먹는데 돈 쓰신 분들은 제외합니다. 기존에 정부 지원을 받은 사업으로 어떤 결과물이 있잖아요. 또는 어떤 시장 반응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 다음에 어떻게 사업 계획서를 작성을 하고 1억을 어떻게 다시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3가지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먼저 첫 번째 경우인데요. 여러분들이 그 해당 아이템, 서비스나 제품을 시장에 런칭했는데 반응이 좋았어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여기서 실수하는 게, 다시 사업계획서를 신청을 하면서 이번에는 똑같은 아이템으로 마케팅 비용이 한 7천 정도 태우려고 합니다. 이렇게 사업계획서를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하시면 진짜 안 돼요. 이건 여러분들 어떻게 사업계획을 잡아야 되냐면요, 오히려 기존 사업에서 스케일을 더 넘어갈 수 있는 확장 모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강조하셔야 돼요. 이거는 소비자나 타겟에 대한 확장이 될 수 있고, 아니면은 비즈니스 모델이나 수익 모델 등 사업 영역에 대한 확장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경우인데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개발해서 시장에 런칭을 했는데 소비자들의 반응이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항상 좋은 결과만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사업계획서에 제가 열심히 준비해서 런칭했는데 시장 반응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요, 이 아이템 그대로 다시 한번 제대로 해보려고요, 제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이렇게 사업계획서를 짜면 당연히 안 되겠죠. 이거를 또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냐면요, 여러분들이 개발 혹은 런칭을 했다라고 하면 유의미한 지표가 분명 나왔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구매 전환율은 좋진 않았는데 구매하신 분들의 후기가 좋았거나, 아니면 구매 후기는 좋지 않았는데 구매율이 높았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한 성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내부적으로 분석을 잘 하시면 유의미한 성과들은 분명히 한두 개씩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부분은 아무리 봐도 여러분들이 분석할 수 없고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눈에는 그게 망했다고 생각해버리기 때문에 안 좋은 것만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식으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상품 후기는 대체적으로 좋았어요. 근데 가격이 높다 보니까 구매 전환율이 갈수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신년 이벤트 때 정가 대비 50% 가격 할인율을 적용하다 보니까 구매 전환율도 기존 대비 높아지고 후기가 전보다 많이 쌓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지원 사업에는 그걸 대체할 수 있는 원료를 새롭게 찾거나 신규 개발을 해서 상품의 단가를 낮춰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동일한 기능의 상품을 판매하려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존 사업에 있어서 성과가 나오지 않았다면 그걸 먼저 여러분들이 인정하셔야 되고, 그 이후에 문제점에 대한 원인 분석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지원 사업에서는 어떤 문제점을 보완하고 극복해서 다시 한번 성공의 기회로 만들겠다, 이런 자신감을 여러분들이 어필하시는 거죠. 이걸 이해 못하시고 무조건적으로 열심히 준비해서 다시 도전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데, 그렇게 되면 아쉽지만 정말 열심히 노력하셔도 안 될 확률이 높아요. 이 부분 정말 중요하니까 꼭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래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 경우입니다. 대표자, 전 사업체의 경험치를 강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존 사업체를 폐업을 시키고요, 재도전 창업 패키지에 다시 도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업 아이템은 달라질 수 있어요. 하지만 대표님의 경험치나 기존에 운영했던 사업 영역과 일부 교집합이 있는 사업 영역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신규로 개발하겠다고 얘기를 푸는 겁니다. 만약에 그 교집합이 전혀 없이 대표자의 전 사업 역량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도 없이 아예 새로운 얘기를
얘기를 꺼내면 아마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설득력을 높이기 어려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겠죠. 발 마사지기나 손 마사지기 이런 마사지 기용이 되게 많잖아요. 사실 그 시장 안에서 신규 경쟁자가 들어와서 경쟁하기는 너무 어려워요. 도소매 경험이 있는 대표자라고 할게요. 거기서 열심히 치열하게 싸워가지고 정부 지원도 받고 개발도 해가지고 선정이 됐는데 사업이 망했어요. 그리고 돈도 그냥 어떻게든 다 썼어요. 이 아이템으로 뭔가 교집합을 찾아서 아이템을 개발하려고 하니까 어려워요. 다 모르겠어요. 그럴 경우에 이제 세 번째가 해당되는 겁니다. 아예 기존 사업자를 그냥 폐업을 하시고요. 재도전 창업 패키지에 도전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재도전 창업 패키지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다른 뭐 건기식을 개발하겠다, 어플 개발하겠다 이렇게 얘기 푸셔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기존에 일반적인 발 마사지기, 손 마사지기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좀 매운맛을 봤잖아요. 그러면 단순 제품 유통을 예를 들어 IoT라든지 인공지능과 엮어서 여러분들이 신규로 도전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경쟁력은 뭐가 있을까요? 최소한 IoT, 그러니까 사물 인터넷입니다. 뭐 핸드폰하고 기계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시계하고 연동되는 거. 발 마사지기 설계, 디자인, 개발에 대한 역량을 여러분들이 검증을 한번 받았어요. 그러면 그걸 소프트웨어에 어떻게 접목하는지에 대한 여러분들의 개발 구조, 사업 구조를 새롭게 얘기를 푸는 겁니다. 그러면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기존 대표자가 타겟이나 시장을 잘못 봤기 때문에 그 발 마사지기가 망했구나. 근데 그때 1년간의 매운맛을 보고 소비자들은 어떤 뭐 연동되는 걸 원했다더라 해서 소프트웨어가 접목해서 신규 개발로 어필을 하신다면 그거는 재도전 창업 패키지에 성공될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의 실제 업종과 케이스에 따라서 제가 알려드린 세 가지 경우 이 전략과 구성들이 다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너무 많은 사례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오늘 알려드린 세 가지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가장 이해하기 쉬운 경우로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말고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별로 다양한 사례들이 많으니까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이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신 부분이 계시다면 아래 상담 링크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들의 돈을 지키고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돈 버는 레시피의 양희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